어느 날 이런 생각이 스친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분명 나를 좋아한다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늘 웃으며 다가오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마치 내 편인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마음을 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늦게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백여섯 해를 살면서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조용하고 또 얼마나 깊은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늦게, 더 크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 5가지를 알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뒤에서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하나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단에 서 있으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유난히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가 조용히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긴 시간의 노력 끝에 얻은 결과였죠.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마치 제 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친했던 사람이 축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잘 됐네. 그런데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거야. 요즘은 경쟁도 심하고 몸도 많이 힘들다던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겠다. 정말 잘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은 남의 불행에는 쉽게 다가옵니다. 괜찮아. 힘들었지. 이 말은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남의 행복 앞에서는 자기 마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는 곁에 있지만 당신이 잘 될 때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혹은 웃으면서도 당신의 기쁨을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숨겨진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불편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남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신호는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그리고 그 순간의 공기를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참으로 묘합니다. 같은 말인데도 듣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고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찌르는 듯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마음을 찌르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직접적으로 미워한다고 말하기보다 부드러운 말 속에 마음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수님은 참 순수하십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말처럼 느껴졌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칭찬이었을까? 순수하다는 말 속에는 세상을 잘 모른다는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상대를 낮추는 방식이지요. 제가 아는 한 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을 빨리 해서 참 좋네요. 나는 꼼꼼하게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처음에는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당신은 일을 대충 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그 말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은 부드러운데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괜히 오해하는 건가?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상대를 상처 입히고 싶을 때 노골적인 말 대신 애매한 칭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어렵고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남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조용히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은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좋다, 훌륭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칭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다음 행동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신호는 훨씬 조용하지만 더 깊이 관계를 흔듭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의 소중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인연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오랜 시간 곁에 있었기에 당연히 서로를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 사람은 늘 잊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매년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바쁘면 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제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나는 원래 그런 걸 잘 못 외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는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일은 빠짐없이 기억하고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마음이 조용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 이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기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구나. 이 깨달음은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 소중한 사람의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마음에 담아둡니다. 하지만
마음이 멀어진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게는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잊어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약속한 시간을 가볍게 넘기고 했던 이야기를 다시 물어보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가 되어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사람은 말보다 기억으로 관계를 지켜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마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말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숨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웃고 있지만 눈이 웃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학생들과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입보다 눈에 먼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하게 웃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밝고 말도 다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늘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이웃이 있었답니다. 만날 때마다 웃으며 인사를 하고 참 보기 좋다, 오늘도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멈춘 듯 했다고 합니다. 입은 분명 웃고 있었는데 눈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마치 관찰하듯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뒤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느꼈던 그 불편함이 틀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사람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꾸미고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까지 속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눈가가 함께 움직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른 사람은 입만 움직이고 눈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유 없이 느낍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불편하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기 싫다. 이 감각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나이가 되어보니 그 작은 느낌이 대부분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따뜻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은 당신의 불행을 자세히 캐묻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살다 보면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점점 질문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무 해결도 아무 방향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또 듣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유난히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걱정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더 밝아지고 내가 괜찮아질 것 같다고 말하면 오히려 반응이 흐려진다는 것을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원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 누군가에게는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는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깊이 묻지 않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거나 필요할 때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이유 없이 마음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당신을 기억해주며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진심인 사람에게 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마음에 남겨두셔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칭찬 속에 다른 뜻을 숨기는 사람, 당신의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 웃고 있지만 눈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아픔을 깊이 캐묻는 사람. 이 5가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모두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불편해합니다. 그것을 모두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마음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 왜 그런지 끝까지 파고들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며 눈으로도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누구와 시간을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삶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연을 선택하는데 작은
기준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